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울 때 순간 머뭇거리면서 지금 바로 안아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조금 울게 둬야 하나?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울 때 부모는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아이의 울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깊이 다루었습니다. 또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알아봅니다. 사실 부모의 하루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그냥 심심해서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울음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로 안아주는 게 혹시 아이를 버릇나게 하는 건 아닐까? 조금은 참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의문은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솔직히 매번 반응하는 건 힘들어. 조금은 울게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주변에서 애는 울려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더 흔들리죠.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연구와 전문가의 목소리예요. 미국 소아과학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후 몇 개월 동안은 아기를 안아도 결코 버릇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반응할수록 아기는 더 빨리 울음을 멈춥니다. 영국에서 나온 연구는 아기의 울음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5살쯤 되었을 때 행동 문제나 기분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부러 울게 두는 방식이 아이의 뇌 스트레스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울음을 무시하는 건 단순히 오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발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디언은 아기를 안고 걸어 다니다가 앉아서 5분 정도 안아주는 것이 울음을 가장 빨리 진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앉는 게 아니라 움직임과 포옹의 조합이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국내 발달심리학자 정윤경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울음은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부모가 그 신호에 반응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울음은 문제나 버릇이 아니라 아이가 전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대하여 연구와 전문가의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울음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이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우는 건 버릇이 아니라 메시지다. 부모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뇌 발달, 정서 안정, 그리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로 나누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가 우는 건 똑같아 보여도 영아기와 유아기 그리고 초등 아이의 울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울음을 그냥 소음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신호로 바라보는 순간 부모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울음에도 단계가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영아기의 울음을 유아기에 떼쓰는 울음과 혼동하거나 초등 아이의 눈물을 단순히 약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울게 둬야 강해진다는 말도 들려오고요. 이럴 때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건 바로 연구와 전문가의 지혜입니다. 영아기. 이 시기의 울음은 100% 생존 신호예요. 배고픔, 피곤함, 불편함, 불안. 아직 말을 못하니까 오직 울음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바로 안아줘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후 첫 해의 울음에 빠르게 반응하는 부모의 아이는 오히려 울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안아주면 버릇이 된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안정 애착을 형성해서 아이가 더 편안해집니다. 영아기 울음을 반복 무시하면 5세 무렵 행동정서 문제 위험이 2배 증가하게 됩니다. 뇌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장기적 해롭기 때문이지요. 유아기. 이 시기는 감정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이의 감정을 언어로 대신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상했구나. 무서웠구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감정 코칭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부모의 아이가 사회성, 학업, 성취, 자기조절 능력이 더 높았다고 해요. 즉, 이 시기에는 안아주고 감정을 언어화 공감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학령기. 초등 이후부터는 아이가 자기조절을 배워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달래기보다는 잠깐 3초에서 10초 멈춤의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네가 화가 나서 울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 이제 말로 이야기해줄래?
이렇게 공감 대화로 연결해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전두엽을 자극해서 아이의 이성적 판단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는 깨닫습니다. 아이 울음을 다루는 건 결국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 조급함과 불안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때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피곤해 못 이겨 무시해버리고 다시 후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작은 인내가 큰 근심을 없앤다. 라는 말처럼 아이의 울음 앞에서 잠깐의 인내, 그 순간이 아이의 평생 정서를 바꿉니다. 아이가 울 때 나이에 따라 반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영악이 무조건 반응과 품, 유아기 감정 언어화와 공감, 학령기 멈춤과 대화. 이 작은 선택들이 실제로 아이의 자존감, 성취, 행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를 통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순간의 선택이 결국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 행복을 만듭니다. 부모가 울음을 단순히 멈추려는 게 아니라 그 울음 속 마음을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이는 이렇게 느껴요. 내 마음이 존중받고 있구나. 이건 자존감의 첫걸음이에요. 심리학 연구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불안 애착을 가진 아이들보다 자신감이 높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며 사회성도 좋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울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아이의 자존감을 평생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울음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학업 성취와도 연결돼요.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받아줄 때 아이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집중과 학습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더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내 마음 이해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학습 능력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또 캐롤 드웻 교수의 연구에서는 노력을 인정받은 아이들이 실패 후에도 도전을 계속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울음을 억누르기보다 네가 속상했구나. 하지만 노력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이의 성취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물론 부모도 완벽할 순 없죠. 때로는 화가 나서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도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라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눈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부모는 자비와 인내를 연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더 성숙해집니다. 결국 부모는 깨닫습니다. 울음은 짐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라는 걸요. 그 언어에 따뜻하게 반응하면 아이의 자존감은 자라고 성취는 단단해지고 행복은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부모의 작은 선택이 아이의 평생 성품을 빚습니다. 애착 연구, 신경과학, 발달 심리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래줄까 말까? 정답은 발달 단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하나예요. 부모의 공감적 반응이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 행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울음 속에 담긴 큰 지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니쌤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